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패스 코리아 전산회계 1급 강의를 진행할 정아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1급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IMF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기업에서의 회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들과 전문 고교에서는 이러한 회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회계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배우기 어렵고 접근하기 난해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러한 어려운 회계 과목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회계 과목 쉽게 인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1급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자, 한국세무사의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전산회계 1급은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공신력이 인정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험 과목 보실까요?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 I 플러스 실무 해서 4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요거 4가지로 보지 마시고요.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는 우리가 회계의 종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론 시험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I 플러스 실무라고 하는 것을 실기 시험으로 보신다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는 이론 3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I 플러스 실무라고 하는 것이 실기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실기 시험을 볼까요? 왜냐하면요. 예전처럼 더 이상 장부에 손으로 쓰는 회계 정보가 아니라 이런 회계 정보를 전산화해서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더존 회사에서 만든 I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 놓으시면 자격증 취득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I 플러스 실무가 실기 70%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자,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는 이론 30%를 차지하겠네요. 이론이 지금 30%니까 30점인데요. 15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2점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관식이 아니니까 조금 편리하게 우리가 쉽게 다가설 수 있겠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입니다. 이때 이론하고 실기에 과락이 없어요. 따라서 이론하고 실기 합쳐서 70점 이상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하시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일정을 한번 보실까요? 시험 일정 보니까요. 시험 일자를 중심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시험 일자 보니까 4월, 6월, 10월, 12월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매년 이렇게 시행이 되고요. 1년에 4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6월, 10월, 12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원서 접수는요.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본인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싶으시면 첫날 오전에 아침 일찍 9시부터 접수를 하시기 때문에 접수를 일찍 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하시는데 한국세무사의 자격검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포털 사이트에 치고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특히나 회원 가입하실 때 사진을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접수를 하시겠습니다. 장소는 미리 공고되는 게 아니고요. 자, 시험 보기 전에 바로 공고되면 수험표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4월, 6월, 10월, 12월 중에 토요일이 2번 있고 일요일이 2번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주말의 일정에 따라서 본인이 시험 볼 날짜를 미리 정해보시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합격자 발표는 보통 20일 이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시간이요. 전산회계 1급은 3시부터 4시까지 60분 이내에 시행되고요. 우리 좀 전에 보시니까 우리가 이론하고 실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론하고 실기를 1시간 내에 같이 보는 시험입니다. 따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1시간 내에 70점 이상을 맞는 점수를 획득하시면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좀 전에 이론이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구성됐을 때 15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회계원리 문제가 8문제 정도 나오고요. 원가에게 4문제, 세무에게 2-3문제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0점을 구성하게 되고, 자, 70점을 구성하게 되는 우리 더존 I 플러스 그 실무 능력을 보는 시험이 있죠. 그 부분이 각각의 기초정보 등록, 거래자료 입력, 부가가치세, 그리고 장부조회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각각 보시면 지금 처음 보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설명 들어보시면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뭐냐면 첫 번째, 기초 정보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나 어떤 인터넷상에 회원 가입하실 때 뭐 하시나요? 본인 이름도 넣고 주민번호도 넣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회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보 및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지만 이 회계 정보를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회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험에서 1번 문제로 나옵니다.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거저먹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부터는 회계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회계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증빙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입력하는 그 부분인데요. 당연히 입력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 거래 자료 입력이라든지 또 거래 자료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는 실무자로서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인데요. 부가가치세 실무 능력까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한 장부를 조회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시험에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론과 실무를 2가지 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 전산회계 1급 출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이 30%, 실기가 70%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으로서 이론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계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에서 회계 정보를 작성할 때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나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을 회계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작성하는 회계원리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하는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배우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이 인식이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수업 내용 들으시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회계 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를 배울 때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로서 우리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성화고교에서 전문가 과정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자,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은 제조기업에서의 원가 계산을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제조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을 제조기업이라고 하는데 제조기업에서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회계라고 하는 부분이 제조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원가회계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제조기업이 아닌 부분에서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제조기업 위주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세법을 공부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법적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회계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의 세무회계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즉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만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에는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3가지가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좀 쉬운 부가가치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부가가치세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시는 거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실기는 70점입니다. 아마 실기만 공부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구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때 기초정보 등록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회계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PC 능력이 조금만 있으신 분은 아마 금방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거래자료 입력 부가가치세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뭘 시작한다는 뜻이냐면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해서 실무 부분부터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힘든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론부터 공부를 하고 실무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으로 편지를 쓸 수도 있고 PC로 편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편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라고 하는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때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만 더존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PC에서 엑셀을 사용하던 한글을 사용하던 다른 것처럼 프로그램을 더존 I+를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언어인 회계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하셔야지만 실기를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기에서의 거래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아냐 모르냐가 여기서 또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자, 전표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는 걸 여러분들 공부하실 거예요. 전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의 회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표 입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 부가가치세가 반영됐냐 반영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전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이때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로 구분하실 거고요.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메인 매출 전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까지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도 배우시는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담당자로서 갖춰야 될 하나의 날개입니다. 두 개의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결산 자료에 입력할 때 결산 능력, 하나는 세무신고. 이 두 가지 날개가 있으면 완전 최고 전문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산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는 장부가 자동 작성되는데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조회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정보나 장부 조회하는 거는 금방 배우실 수가 있지만 그 장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입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론과 실기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순위는 뭐다? 이론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